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종목별로 남은 오후장 어떤 대비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중간중간에 이슈별로 또 지금 공략 가능한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유창희 본부장과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장에서 가장 또 강한 원전주에 대한 투자 전략부터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저희가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원전주를 좀 짧게 다루면서 조용히 오르고 있을 때 매수해보자라는 그런 전략을 들어봤었는데 오늘 장에서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원전 투자에 확대에 나서면서 미증시에서도 원전주가 상승을 했고요. 우리 증시도 지금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BHI 10% 넘는 급등세, 두산 에너빌리티 한 6%, 비츠로테크와 한전기술이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본부장님, 국내 원전주들 남은 오후장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보통 원전주는 뉴스에 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좀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과거에 이제 원전주들이 움직였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는 체코죠. 그러니까 체코가 됐든 뭐 우리나라가 됐든 뭔가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 혹은 신규 원전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좀 나왔을 가능성이 얘기 언급됐을 때 관련된 기업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변화는 없지만 앞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는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막상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뉴스가 소멸하면서 주식도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던 과거의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미국 기업들이 그냥 이쪽이, 그러니까 한 작년만 하더라도 빌 게이츠가 원전이 중요하다, 원전 SMR, 원전 이 시장이 앞으로 이 전력의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고 말을 했을 때도 그냥 그런가 보지, 뭐 먼 얘기처럼 느껴졌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아예 몇 년 후부터 계약을 하겠다, 아예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가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한국전력이 정부가 나서서 전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민간 시장에서 전기가 생산되고 서로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빠르게 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큰 시장이 열려 있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제 오늘뿐이 아니죠. 최근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을 보면 원전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처럼 다시 직전 저점까지 하락한다기보다는 제한된 조정, 그러면서 꾸준하게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체코 수주로 한번 강하게 오르고 나서 그동안 조정세를 보였는데 이전과 같은 그런 하락세는 보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조정 시 꾸준하게 좀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은데요. 김병진 매니저님, 네. 원전주의 이런 상승 기조가 더 이어지려면 이런 미국 빅테크 투자 이외에도 좀 다른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전 섹터 안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한 일정들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실게요. 네, 제가 일정과 이 추가적인 모멘텀을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가장 이 원전주, 미국의 원전주가 강한 이유는요.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첨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기업이 뭐 23달러에서 43달러에 이제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 15달러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 때문에 미국의 원전주들의 수익성이 올라가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원전주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근처에다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원전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뭐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고 하면 그에 따른 길이, 송전망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늘어나고 에너지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 이제 코로케이션 전략이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 옆에 계속해서 짓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근처
원자력 발전은 계속해서 이제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이제 전력망 운영업체인 PJM 인터커넥션에 따르면은 상향된 미국의 전력 전기 수요 증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년 원자력이 3개에서 5기 정도는 지어져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특히나 지금 건설 중인 이 원전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향으로 국내 시장에서 바라보실 때는 부품 관련된 종목들 수주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벤트를 한번 전략을 좀 짜드리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국내 원전도 확대가 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국내에서는 신규 원전이 4기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 장기 계획으로 지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국내 원전 관련된 기업들에도 모멘텀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의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해외 수주를 나타내줘야 또 추가적인 수혜가 받을 수 있잖아요. 폴란드와 체코 쪽에 두 지역에서 수주가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폴란드는 1단계는 일단 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수주에 성공했고, 2단계가 이제 올해 또는 이제 내년 초까지 발표 예정인데, 폴란드 프로젝트는 2기에서 4기 정도가 추가적으로 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사업자 선정이 좀 누가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 체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한국의 이제 수력 원자력이 이제 2기를 수주를 했죠. 사업자 선정이 됐죠. 그 부분에서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사우디와 네덜란드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예정 시기는 아직 입찰 진행 중이라서 입찰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상되는 건설 원전 호기는 2호기,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2호기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이제 현대건설이 수주를 했죠. 여기에서도 2호기를 또 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자재 기업들은 충분히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이제 지어질 수 있는 원전이 한 9기 정도 이상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이 매출 인식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장기 프로젝트고 건설 기간도 길고 인허가도 길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는 있지만 매출 인식이 되는 시기는 좀 천천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와 지금 미국, 한국 정도가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데 단가면으로 봤을 때 한국이 가장 저렴하게 원전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업체들에서 또 부품 같은 것들을 한국에서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 그런 수혜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우디와 네덜란드에서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추가 수주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매출 인식까지는 다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원전주의 훈풍이 다른 섹터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열풍에 전력 수요가 여전히 폭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전력 설비주들 강하고요. ESS나 SOFC까지 수급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명주 매니저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이 여러 섹터 안에서 원전을 좀 이을 수 있을 만한 수혜 섹터 어디로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원전보다 변압기가 훨씬 더 먼저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엔 변압기가 필수적이거든요. 이 초고압 전기를 적절한 전압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고, 또 장거리 전송하기 위해서 고전압으로 또 변환해줘야 되는데, 지금 변압기는 완전한 쇼티지라 제가 봤을 때 이 변압기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겠다. 변압기 가격이 더 오르게 되면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이 만약에 분기 실적을 봤을 때 가격이 더 올랐으니까 예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뭐 원래 예상 실적이 5천억이었는데 지금 변압기 가격이 오르면서 예상 실적이 7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잘하면 변압기 가격이 더 올랐을 때는 정말 1조 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일진전기,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계속해서 변압기 관련해서 강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 효성중공업과 LC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LS일렉트릭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반도체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한미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미반도체 3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요.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HBM의 성장성이 꺾이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한 797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200억 원 가량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3,00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요.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한미 반도체 최근에 많이 눌렸어요.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갭상승 출발했지만 8% 가까이 상승했다가 지금 윗꼬리를 달고 한 3%대 상승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상승 여력 남아 있을지 아니면 실적 피크아웃 우려에 좀 대비를 해봐야 되는 것인지 전략 세워주실게요. 뭐 레거시 반도체는 실적 피크아웃의 우려감들이 뭐 계속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쪽은 조금 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내년 한 여름이나 돼야지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내년까지는 모든 제품이 완판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근데 또 한간에서는 뭐 계약을 했지만 또 계약 취소가 되게 된다라면 뭐 공급 과잉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HB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반 D램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D램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든 없든 어쩔 수 없이 공장을 돌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HBM은 물론 이제 HBM도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HBM은 주문자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면 굳이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공급 과잉으로 만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 과잉에 대해서 너무 미리 겁먹을 필요까지는 아직은 뭐 연말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하나 인더스트리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하나 인더스트리얼이 사실은 조금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어저께 루머다 아니다 얘기 나오고 있지만 뭐 어쨌든 그런 루머들 때문에 다시 한번 한미 반도체 기술력이 확인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삼성에 공급을 안 하는데 삼성도 어쩔 수 없이 한미 반도체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실적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주가는 이미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40% 50% 조정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부터는 오늘 약간 윗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 정도는 분할 매수하면서 11월, 12월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오늘은 다소 아쉽게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짧게 언급해 주셨던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대응 전략도 여쭤볼게요. TC본더 장비 테스트, SK하이닉스의 TC본더 장비 테스트에서 탈락했다라는 루머가 어제 장 마감 이후 나오면서 시간 외에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하면서 탈락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박 기사를 냈는데요. 김명진 매니저님. 네. 하지만 오늘장에서 여전히 10% 가까운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아무래도 뭐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뭐 탈락선에 대해서는 일축이 된 것 같아요. 뭐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퀄 테스트라는 게 굉장히 뭐 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라 그렇게 단기간에 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퀄 테스트 탈락선은 제가 봐도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조정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 그래서 가격적인 조정이 멈추는 걸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첫 번째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얼마나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를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TSMC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남은 한 2시간 동안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TSMC의 실적이 한 오후 3시쯤에 공개가 됩니다. TSMC가 반도체 투심을 다시 끌어올려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실적 발표 전에 반도체 종목들 지금 미리 사보는 전략 유효할까요? 저는 근데 TSMC 관련해서는 뭐 너무 기대할 만한 내용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미 월간 실적을 계속 공개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은 이제 오차 정도가 수정되는 정도 수준이라 생각하고 있고 결국 가이던스겠죠. 앞으로 4분기 혹은 내년에 대한 어떤 전망치. 사실 ASML도 실적은 맞춰줬어요. 4분기까지도 가이던스를 맞춰줬습니다. 근데 내년에 대해서 어떤 그 전망치를 엄청 낮추는 바람에 주가가 급락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TSMC의 3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엔비디아 반도체도 있지만 애플 관련해서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전보다도 공급이 조금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보다는 지금 애플의 신제품이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눈높이가 조금 높아져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등을 좀 보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TSMC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사실은 엔비디아를 좀 더 중요하게 여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었던 걸 감안한다면 다음 주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하이닉스 향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오늘 내일 뭐 다음 주 초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의 의견은요? 네, 제가 봐도 뭐 이미 실적적인 부분은 다 발표가 된 부분이라서 이걸 투자 포인트로 삼아보기에는 좀 아무래도 다 예상이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9월 매출액이 대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한 39% 정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뭐 3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 증가했는데, 이게 또 아이폰 16이 출시가 되면서 증가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치는 조금 상향을 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26%에서 29%인데 31에서 34%로 상향했다는 소식이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투자 포인트로 삼기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TSMC의 실적 발표가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진 않다라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까지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섹터, 방산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최근 방산주로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돌아가면서 지금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대 로템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LIG 넥스원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 지금 네. 뭐 중동 분쟁에다가 우리나라는 북한 리스크까지 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실적 기대감 붙으면서 최근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맞아요. 방산 종목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방산, 합산 5사의 매출과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보이려면 이 폴란드의 2차 계약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합산 5사의 합산 매출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증가를 한 6.3조 원 정도 된다라고 6조 3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이 이제 합산 5사가 153% 증가한 6,506억 원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다라는 건 이 매출은 3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153% 증가했다라는 건 이 제품이 인도되면서 매출 인식이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 뭐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계약이 폴란드와 연내에 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 분수령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대로템이 지금 11월 MSCI 지수 종목 조정을 앞두고 편입이 예상되는 유력 후보 1위에 지금 자리를 했습니다. 이 밖에 또 LIG 넥스원도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등락률만 보면 한 달 동안 현대로템은 28.2%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은 한 달 동안 43.4% 상승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이 두 종목이 지금 방산 섹터에서 가장 핫한 것 같아요. 네. 현대로템 vs LIG 넥스원 담아본다면 어떤 종목을 더 좋게 보실까요? 사실은 둘 다 사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억지로 선택을 한다면 저는 그래도 현대로템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방산, 그러니까 LIG 넥슨은 어쨌든 방산에만 집중을 하는 기업이라면 현대로템은 포트폴리오가 여러 개로 구분되어 있죠. 방산도 있고 또 재건, 철도 관련된 재건도 있고 또 인프라 관련해서도 그 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어쨌든 여러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조금은 더 시장 리스크에도 대응할 수가 있고 또 실적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작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솔직히 다 좋은데 현대 로템 쪽을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이 또 오늘 현대 로템을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준비해 오셨다고 해요. 지금 한 4%대 강세를 보이면서 6만 한 7천 원 아래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목표가는 그럼 한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한 7만 5천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LG 넥스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V자로 올라왔다라면 현대로템은 그게 아니라 횡보를 하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제 K2 전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신규 수주가 나온다는 부분들은 수주 잔고가 계속 쌓여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20조 이상의 수주 잔고가 있는데 충분히 더 늘려갈 수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철도 관련해서 아직은 러우 전쟁 언제 끝난다고 말을 못하지만 만약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강제적인 휴전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일정 부분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현대차 그룹이죠. 현대차가 이번에 이제 IPO 인도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IPO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를 더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북미 지역에 투자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대로템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현대 로템이었고요. 목표가 7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증권사의 다양한 호평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역시 지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잘 가고 있고요.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적 시즌에 맞춰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또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명주 매니저님, 네. 초전도체 테마가 또 오늘 시장에서 움직여서 짧게 좀 여쭤볼게요. 네. 물리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급등을 좀 탈출 기회로 삼아봐야 될지 여쭤보죠. 뭐 탈출 기회로 삼아보시는 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슈가 나왔어요. 뭐 연세대학교 교수팀이 세계 최초의 고체 물질 속 전자가 액체와 고체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어려워요. 말하면 뭐 고체인 것 같지만 액체 같은 그런 제3의 물질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유진 위그너의 예측했던 전자결정 상태를 발견했다라면서 초전도체에 기여를 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오르고 있거든요. 이번에 급등했을 때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매도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초전도체 테마가 이슈가 붙으면서 또 움직이고 있는데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터주들도 오늘 오전장부터 꾸준하게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이브가 지금 7% 가깝게 상승하면서 엔터주로도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요. 3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또 오늘 BTS 멤버 제이홉이 드디어 전역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엔터주가 오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예전에도 저희가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엔터주들 한 번씩 주목받을 때마다 질문을 드리면 네.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네. 이번에는 정말 찐 반등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뭐 사실은 저는 지금도 찐 반등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뭐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군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시장이 사실은 안 좋아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안 좋아 보이지만 종목별로 계속 좀 치고 나가려고 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게 완전 바닥이 확인된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닥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들이 좋게 전개될 수 있는 이슈가 있느냐를 본다면 전 그런 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연말,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 엄청나게 이제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그리고 이제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소속 엔터 그 관련해서 다들 이제 뭐 이제 복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티스트들의. 그리고 이제 업황이 바닥이라는 거. 뭐 어쨌든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실적이 훼손될 만한 이슈는 없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이끌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주요 엔터 기업들의 매출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하이브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BTS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일단 바닥은 다진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뭐 다시 뭐 40만 원, 50만 원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점진적인 상승세 그러면서 또 이슈가 나왔을 때 또 움직이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BTS 진에 이어서 팀에서 두 번째로 제이홉이 전역을 했는데요. 하이브는 또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인지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망 섹터 어디로 보고 계신지, 그리고 관련해서 또 우리가 봐야 될 만한 종목, 매수해놓은 종목이 있다면 또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유망 섹터긴 한데 네. 그 섹터를 제외한다면 제약바이오 업종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업종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업종은 실적이 계속해서 좀 와줄 수 있는 업종이고 좀 안정적으로 올라와줄 수 있는 종목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요. 정말 기술력 자체가 세계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뭐 비만 치료제라든가 뭐 또는 뭐 기존의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든가 모두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종목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매수해 놓은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매수해 놓은 종목은 제약바이오 쪽과 미용이 섞여 있는 휴젤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FDA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FDA 승인을 통해서 톡신과 필러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ITC 소송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톡신 시장의 경쟁력이 글로벌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미국 쪽으로 톡신 시장에 선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톡신 수출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쨌든 ITC 소송이 승소가 됐기 때문에 3분기부터 톡신이 미국 선적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거기에다 곁들여서 이제 필러까지도 같이 매출을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 매수가는 뭐 현재가도 가능하고요.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 25만 원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매수해놓은 종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교롭게도 두 종목 모두 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입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은 방산 섹터 내에서 현대 로템을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MSCI 지수 편입이라는 이벤트가 있다는 점, 목표가 7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병진 매니저님은 또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보톡스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휴젤,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달리는 말에 한번 올라타 보면서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 25만 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종목들 남은 오후장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